When you leave this building, you will be endowed with all my powers. 의사일정 제1화 아직까지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국무위원 후보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권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수 총 26인 중 찬성위원 수 17인, 기권위원 수 9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가만히 있어. 안녕하세요. 예, 토지플래너 김효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사 대책하고 이제 양주식당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 핫 이슈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앞전에 이제 제가 풍자한 것처럼 병찬흠 국토부 장관이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이라는 그런 지금 180석이라는 그 의석을 갖고 간 그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으로 그냥 26번째 야당 동의 없는 그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고요. 여당이 만들면 그냥 그냥 통과입니다. 그냥 통과. 지금 그래서 이게 공산당이냐. 그래서 변창흠 그 국토부 장관이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개발에 이제 하겠다고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5일에 동자동 쪽방촌 일대 47,000제곱미터를 공공주택으로 짓겠다, 추진을 하겠다. 47,000제곱미터면요, 평수로 환산하면 14만 평입니다. 근데 이를 공공주택이 1,450호고요, 민간 분양은 960호입니다. 그래서 2,410호를 짓겠다고 하는데, 토지주하고 건물주는 반대에 나섰다고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결사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주택이 1,450호인데 이게 그 공산당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발표해버리고 의견 수렴도 안 하고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1,450호는 공공주택이 가져가는데요. 공공 수익을 얻어가지고 한 그 개발 환수금은 환수하지 않겠다. 여기서 민간 분양은 960호를 분양을 하는데 민간은 용적률을 상환해 주는 대신에 용적률을 상환한 만큼 공공주택에 돈을 줘야 되는 이상한 토지공개념은 이게 아닙니다. 원래 헨리 조지가 얘기했던 그 토지공개념은 100% 토지세를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그 토지세를 100% 부과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다봤다고 이게 그 부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헨리 조지가 얘기를 한 얘기처럼 이주자들이 와서 여기는 건물들이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데 낙후된 지역으로 이제 슬럼화가 되는 이 현상을 보고 이제 100% 토지세를 주장한 건데 여기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 현금 청산해서 나가야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흠이 많은 장관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비리도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SH 고위직 그 외부 공무원을 1번 지원했다. 지금 이게 여기 나오다시피 SH 서울 그 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직할 때 불거진 각종 인사의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 보고를 작성한 것으로 이제 20일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 과정에서 SH 고위직으로 채용된 외부 인사들이 변 후보자의 동문이거나 지인들이었고 이들 상당수가 맨 먼저 지원서를 제출한 1번 지원자가 채용이 되는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랬겠죠. LH에 있을 때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LH가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왜 적자가 났을까요? 땅 장사인데, 합법적인 땅 장사인데 다 자기네들끼리 비리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말 논란도 이제 나오는 게 여기 이제 그 구의역에 이제 김군이 이제 은성 PST라는 용역 업체의 하청 업체죠. 이제 일을 하다가 도어 수리를 하다가 이게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그 일하던 김군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거다라는 막말을 자기 자식이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김군이 기본급으로 130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정 최저임금인 126만 270원에 4만 원 정도를 더 받은 거예요. 이 금액, 그래서 이제 라면하고 빵으로 때우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사망한 사람을, 그, 부주의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감 몰아주기는 기본이고요. 예. 이게 일감 몰아주기가 LH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래서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공주택이 싼 자재를 써가지고 이제 날림으로 공사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걸 일감 몰아주고 뒷돈으로 받은 돈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SH 사장 재직할 때도 이 사람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 국토부 장관 이전에 이런 그 의혹들이 이제 불거졌다라는 거. 거의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할 거예요, 실제로 파보면.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보직이 이제 기획경영본부장인데 서울대 그 환경대학교 동문 A 씨가 이제 이 자리에 가장 먼저 지원서를 냈고, 또 이제 그 이 과정에서 이제 노조가 이제 얘기를 반발이 나왔는데 A 씨는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조가 근무했던 연구소의 전임 소장 또는 다른 환경대학원 동문들이 각각 SH에서 개방형 공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개방형 공모라는 것은 공모를 그 여러 사람이 보고 그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개방형 공모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으로 재직을 할 때 SH 내부에서 연구원장 그 지원자는 단 한 명뿐인 이변도 연출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홀로 지원을 한 거죠. 경쟁이 없이 그냥.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변창흠 국토부 장관하고 연구원으로 함께 일했던 것으로 이제 사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상당히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낙하산 채용이 불거져서 이제 서울 감사위에서 사장이 직접 그 합격자를 결정했던 시기에 뽑혀서 특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채용 관련 서류나 관련자 진술을 확인 결과 특혜로 볼 정황이 없다라고 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정말 서울 감사위도 나중에 분명히 그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이분들도 다 심판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법인카드도 이제 연간 4,531만 원을 과다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또 이제 자녀 문제가 된 게 우리 조국 사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중학교 이제 봉사 활동을 했던 기관들이 이제 변호부자 그 내외가 이제 관련된 의혹이 이제 이날 제기가 됐는데, 지금 이게 변호부자 딸이 28살인데 중학교 때 환경정의 시민연대하고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하고 방배 유스센터 봉사를 했다고 기재를 했는데, 보니까 변호자가 내가 이 기관에 직접 몸을 담았거나 책임자들과 친분이 우선 인맥으로 이제 안 한 거를 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우리가 그 조국 사태랑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딸이 이제 미국 예일대에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허위 인턴 경력을 제출한 것이 또 좀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했는데, 고교 시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카문명인 전시회 인턴으로 일했다는 변호보호자 딸과는 달리 응시 자격은 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 측에서는 딸이 당시에 단기 봉사 활동을 했던 것이라면서 미국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인턴이라는 용어를 부른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밝혀내면 엄청난 입시 비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여기 쪽방촌이 사진 한 컷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데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현금 청산 받고 현금 쓰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주거의 안정이거든요. 주거가 안정이 돼야지 일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갈 곳을 잃은 겁니다. 현금을 써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돈이 돼버리니까. 아니면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월세를 살려면 또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걱정이 된다. 이게 이제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쪽반촌들에 있는 곳들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9.26 김군 사고가 난 지 2년 2주기 때 이제 사진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냥 부주의로 이제 김군의 부주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이제 앞으로 세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 저렇게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토지 공개념은 100% 토지 환수를 해서 저런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겠다. 슬럼화가 돼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토지 공개념인데, 이거는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이익은 환수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고, 민간 기업이 상한율 용적률 상한율만큼 또 그거를 공공주택에 또 돈을 줘야 되니, 그렇게 계속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강제 수용 방식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수도권하고 이제 경기도권하고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거고, 이걸 다 5년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경기도 인천 지역에는 29만 호, 서울에는 32만 호, 광역시에는 22만 호를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기 신도시까지 다 합하면은 200만 호가 이제 건설이 되는 건데, 저런 쪽반촌 그리고 이제 재개발에서 이제 벗어난 지역들, 그런 곳들이 무차별적으로 이제 일어날 것이다. 왜 관이 민이 관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지네 할 거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묻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개발을 해놓고 토지개발 땅값이 오르든 말든 그냥 풀어버리는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침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침해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시민의 저항에 많이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반발도 거세질 것이고, 근데 그걸 다 걷어내고 이거를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면 5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단계를 축소시켜서 패스트 트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청장들하고 협의도 없이 저렇게 발표를 막 해버리고,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정말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냐, 헌법에 이제 나와 있듯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될 나라가 국민의 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를 하고 있다. 정말 이게 역대 정부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도 이제 집값은 그렇게 오르지를 않았어요. 왜? 시장 경제의 원래 자유에 맡겨놨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여기는 25번을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여당하고 야당하고 합의를 하는 26번째 장관. 그러니까 무조건 독단적으로 법안을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정리한 사람도 있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거고요. 그리고 신규 택지로 지정하는 곳이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주민들에 대한 반발도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5년 안에 때려 죽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개발을 해서 우리가 나라에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를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요. 정말 이게 실행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거라고 보는데 이 정권이 유지되면 그냥 무시를 당하고 또 넘어가겠지만 정권이 바뀐다면은 정말 저 사람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짜 조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야 진짜 이런 비리가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 나왔을까? 그 자리에 밝혀진 것만 해도 엄청나지만 앞으로 밝혀낼 것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 뭐 이제 또 박범계도 법무부 장관으로 그 사람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전에서 이제 지역구가 대전인데 비리를 엄청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고 이게 정말 진짜 역대급 대사건이 아닌가. 촛불 정권을 만들어놨더니 대통령 권한을 막강한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거를 다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하고 자문도 없이 지금 이런 사태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재산권을 침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서민들이 깨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도 참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왜냐면 그것마저도 여당한테 내주면 정말 일사천리로 다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여러 가지 기사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이 힘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태어난 만큼 살아가야 되니까 다들 힘내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은 제가 업데이트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파트로 나눴는데 이런 와중에도 이제 괜찮은 땅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지금 공공의 개발은 공공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개발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토익 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성심성 있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